김문수 후보 계엄과 탄핵의 파도를 너무 앞으로 힘차게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권고 출당 조치에는 선을 좀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이 최초로 사과인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 중견 기자대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관훈 토론 클럽에서 네. 이미 민주사회에서 무력은 최후 수단이어야 되는 것이지 지난 비상계엄 사태는 잘못됐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사과한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김문수 후보가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계속 프레임을 거니까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다른 것도 아니고 대구에 가서 그와 같은 말씀을 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언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넘어서 탄핵 자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승복한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어서 계속 민주당이 김문수 후보를 내란 후보다 아니면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쟁점이 한마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내지 탈출당에 관한 이 문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 윤석열 정부의 이 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매몰차게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데 본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그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선포하는 자리에 국무회의에 있었다고 하면은 난 그것을 명확하게 반대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는 꼭 편을 들어야 될 관계도 아니다. 다만 이런 것이 그 당시에 탄핵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우리의 당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윤 전 대통령께서 결단해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취지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당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 스스로 이 부분을 스스로 결단해 주시기를 애둘러서 요청한 것이 아닌가.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김문수 후보님이 비대위원장으로서 35세의 김용태 초선 의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용태 의원이 이번 주 목요일 날 본인이 추인을 받아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는데 그때쯤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믿음을 짓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에 물밑 접촉이 있을 것이고 이번 주 내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부분을 반성한다면요. 그 주동자, 지금 내란 혐의, 우두머리 혐의로 어제도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확하게 정치적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으면서 탈당은 본인 결단 문제라서 나는 모르겠다. 무책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출당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죠. 그러니까 출당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이른바 언론에서는 투트랙 전략을 쓴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국민들께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투트랙 전략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는 저 말하고 누구는 딴 말하는 그게 어떻게 투트랙 전략입니까? 국민을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확히 말씀을 하십시오. 정말 내란 세력이 아니라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면 됩니다. 당내 그런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 최근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 탄핵에 반대한 부분 반성하지 않느냐, 사과할 듯 있지 않느냐 했더니 정치 철학에 대해서 굽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엄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론적으로는 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 맞죠. 그런데 어떻게 행사했습니까? 대한민국이 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었습니까? 그 평온했던 12월 3일 저녁 밤 시간대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탈당을 하든 출당을 하든 그거는 자신의 결단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의 대선 국면을 어렵게 하는데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공당의 후보인 사람이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국민들께 예의를 갖추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30대 청년을 내세우면서는 사과를 하는 듯한 뉘앙스를 비치는 거 이거는 정치의 전공법도 아니고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구나 평가하시겠습니까? 중도층 마음을 얻어야 이번 대선에서 그나마 승산이 있을 텐데 그 행보를 김문수 후보 걷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극우 세력과 절연하지 못했다. 계엄에 대해서도 발목이 잡혀 있다. 이런 평가가 내부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네. 탄핵의 이른바 파도,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당내 화합, 통합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즉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힘을 합치려면 이 부분은 꼭 풀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 조건을 일단 걸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절연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그 탄핵 자체에 대한 어떤 반성, 나아가 또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후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난 당내의 갈등 그 부분을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개 중에 하나 첫 번째가 탄핵과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국민에 대한 반성은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절연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어떤 지지층 중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그런 그 민심도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심도 있는 겁니다. 당이란 것은 가장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을 어떻게 보면 수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뭘 하나를 두부 자르듯 딱 자르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 부분은 민주당의 이관계 한마디로 이의제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 해서 그 표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전략에 굳이 국민의힘이 뛰어들어서 그것을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보다는 오히려 당내의 결정이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결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이 부분은 한동훈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의 요청을 사실상 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동훈 후보를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을 끌어들여서 선대위를 꾸려가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김문수 후보님의 개인적인 결단 이 부분인 것이고 또 나아가 지금 현재 비대위원들 이 부분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는 금주중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국민들한테 어떤 구체적인 결론을 통해 가지고 다가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 하루 종일 대구에 머물면서 집중 유세에 나섰는데 국민의힘 후보 교체 사태로 이제 존재감이 조금씩은 커지고 있어요.